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네요.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 분양권은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분양권이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를 받는 요건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올해 2022년 바뀐 규정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주택이 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서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매매가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권이 2020년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그리고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분양권도 취득세든 양도세든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잔금을 치르면 그때 주택이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과 동시에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댓글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규 분양권이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신규 분양권이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나와 있는 분양권의 정의입니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즉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득을 2020년 이전에 했든 아니면 21년 이후에 했든 분양권은 권리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전매를 통해 구입했다면 매매 잔금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어 입주잔금을 하면 그때부터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입주잔금일이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입니다. 분양권 취득을 언제 했건 이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주택수 포함 여부입니다. 2020년 이전 취득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입주잔금을 하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입니다. 그렇지만 21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과 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2020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분양권이 있더라도 1주택자가 되네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분양권이 21년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2주택자가 되네요. 조정지역 2주택이라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그리고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은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입주 잔금일 이후 주택이 되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입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면서 기존의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서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먼저 신규 분양권이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 분양권은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즉 여기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입주 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 주택이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입주 잔금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일반주택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 즉 신규 분양권 입주 잔금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문제는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지난해 2021년 5월 25일에 등록된 중요한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첨으로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세부 집행 원칙입니다. 두 가지의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분양권과 주택 또는 분양권과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다소 복잡한데 이건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와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또는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여기선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신규 분양권 계약일, 엔더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가 이후에 취득일, 즉 입주 때 해제가 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권 계약일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신규 분양권 계약 당시에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권을 언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예외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신규 분양권 계약일 현재 종전주택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에 따라 매도기한이 달라집니다. 신규 분양권을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했다면 종전주택 매도기한은 3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16 대책 사이에 계약을 했다면 이때는 2년입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권 계약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했다면 이때는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매도기한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에 따라 매도기한이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지금은 3년, 2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권의 경우는 아직도 조정지역 내 일시적 주택이라도 3년 또는 2년의 매도기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영상 시작부에 올라왔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취득한 종전주택, 취득 당시는 비조정지역 주택입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8일 조정지역이 됐네요. 실제 이날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조정지역 분양권을 계약했네요. 신규 분양권 계약 당시에 종전주택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이네요. 따라서 조정지역 내 일시적 주택이 됐네요. 그리고 신규 분양권 완공이 되면서 22년 8월에 입주잔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조정지역 내 일시적 주택, 종전주택 매도기한은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이 2019년 10월 20일입니다. 신규 분양권의 계약일이 2019년 10월 20일입니다. 2019년 12.16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네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16 대책 사이 계약입니다. 따라서 2년 매도기한이 적용되네요. 22년 8월 입주잔금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종전주택을 24년 8월 4일까지 양도를 하면 되네요. 조정지역 내 일시적 주택,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이 표를 스크랩에 두면 좋겠네요.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주택, 2020년 이전 취득 분양권은 일반 주택의 일시적 주택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취득 1년 갭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도 1년 취득 갭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 분양권의 입주잔금일의 갭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입주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잔금을 해야 적용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주택, 이번엔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면서 2021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기존의 제156조에 의해 입주권의 일시적 주택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전때 영상도 올렸으니 이번 시간은 변경된 규정 체크해보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입니다. 제2항이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즉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즉 취득 1년 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완성된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개정이 되면서 제3항 실입주 목적인 경우도 1년 취득계획은 필요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과 3항입니다. 알기 쉽게 한 번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입니다. 156조의 3, 제2항은 분양권 일시적 주택의 기본입니다.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실입주 목적의 일시적 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2항이든 3항이든 일시적 주택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3항 실입주 목적은 이 규정이 없다가 앞서 보신 대로 신설됐습니다. 이제는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아니면 입주권이든 일시적 주택 1년 취득 계획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종전주택 매도 기한입니다. 먼저 제2항입니다.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3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제3항은 일반주택의 일시적 주택 요건과 동일합니다. 단지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3년 내 처분 요건입니다. 그리고 제3항 실입주 목적인 경우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2년 내 이사를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입니다. 즉 중간에 나갔다 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전주택 매도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또는 완성된 후 2년 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완공된 신규주택으로 전입, 그리고 종전주택 매도,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의 두 번째 요건, 1년 취득계획은 2022년 2월 15일 개정이 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이날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입니다.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2021년 1월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지금 설명드린 156조의 3이 적용입니다. 특히 2항보다는 오히려 제3항이 활용도가 많습니다. 종전주택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따로 사유가 없습니다. 공사 지연이든 종전주택이 팔리지가 않든 사유는 관계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는 경우는 입주를 하면서 제3항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 신규 분양권이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규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네요. 그리고 3년이 지나는 경우는 새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되겠네요.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주택, 이렇게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지금부터는 아래 2번 규정이 적용입니다. 본인의 분양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 스크랩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